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달 첫 아프리카 TV라서 당장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걸 해드리려고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물어봐 주세요. 궁금하신 거, RC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RC 450 넘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현재 실례가 안 된다면 몇 점 정도 나오시나요? 첫 번째 질문은 450 어떻게 넘습니까? 그죠? 현재 몇 점 정도 나오세요? 혹시? 420. 420에서 50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파트 어떠세요? 파트 5, 6, 7 중에 가장 자신 없는 파트. 오케이, 독실문도 나왔고. 어떠세요? 420 받으시는 분은 어떤 걸 제일 잘하시는지 파트 5, 6, 7 중에 그걸 알려주시면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불러주신 분들 계시고. 마녀 사장님, 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다른 분들 거 먼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질문을 받을게요. 독해 기초 실력이냐 속성이냐, 이 질문. 마녀 사장님은 6이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420에서 450을 넘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삽입 문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입 문제. 왜냐면 파트 6이 어려운 것 자체가 독해인데, 파트 7보다도 6이 독해가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7은 말이 많다 보니까 정확히 내가 하나를 몰라도 다른 걸로 이렇게 비벼 풀 수 있는데, 6 같은 경우는 문장이 5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되게 민감해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확히 해석하는 게 좀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독해에서 앤서를 드리면은 독해에서 파트 6에 있는 삽입 문제 연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파트 6 삽입 문제만 따로 이렇게 우리가 판매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형 문제지들에 있는 파트 6 중에 삽입 문제를 풀어봐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실전 문제지에 있는 파트 6를 그냥 세트별로 계속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6,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삽입 문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마 어휘도 꽤 많이 아실 거고, 문법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좋은 편이실 것 같은데, 정확히 읽는 게 아마 좀 부족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네, 6는 아무것도 버리시면 안 돼요. 6는 다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문장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생각해 보시면은 파트 6 같은 경우는 한 지문에 보통 5문장인데 문제가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문제가 나오는데 5문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버릴 문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한 문장에 한 문제라고만 쳐도 4문장이니까.
6는 다 읽으셔야 돼요. 7처럼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7도 막말로 다 정답을 아는 상태에서는 내가 뭘 버렸나 알 수 있지만 처음부터 보자마자 버릴 문장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4월 시간표. 4월 시간표는 파고도 홈페이지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원별로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올려버리면은 방송 진행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파고다가 분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고다 21.com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독해 기출 실력이나 속성 가능하냐. 독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베이스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어 영역에서 한 2, 3등급 정도 나오시는 분이면 속성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 아래 등급이신 분들, 말 그대로 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초 실력이 필요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단어 외우는 방법. 오케이. 단어 외우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단어를 외운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그냥 머릿속에 넣는 건데,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단어 외우는 기본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회로는 뭐냐면, 이거 답부터 드릴게요. 이거 먼저. 오케이. 단어 외우는 기본적인 제 노하우가 뭐가 있냐면, 저는 단어를 암기해서 시험 보는 방식을 되게 싫어하고요. 저는 이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시험을 통해서 암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시험을 통해서 암기하는 거. 그래서 단어 외울 때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외울 분량을 먼저 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으니까, 일단 외울 분량을 정한다. 그 다음에 외울 분량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시험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울 분량 전체를 5분에서 10분 정도 재고 외운다. 그리고 바로 시험 본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3번을 여러 번 한다. 즉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게 단어 외울 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방법을 쓰거든요, 실제로. 근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게. 화면이 좀 잘리네. 아무리 해도 조금만 더 줄여드릴게요. 글씨를 크게 해놨더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어 외울 때 요거. 시험지는 그냥 영어 단어만 쓰는 거예요. 시험지 만드는 실력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그 영어 단어만 이렇게 쭉 쓰는 게 시험지예요. 우리말 안 쓰고. 네네네네네. 오케이. 좋은 질문 나왔어요. 굉장히 진짜 필요한 질문. 뭐 좋은 질문이라는 게 사실은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이 타이밍에 저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뭐냐면, 독해 기초 실력 어떻게 향상시켜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마우스가 별로 이게 되게 좋진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거 하는데. 오케이. 독해 실력 기초 향상할 때 저는 가장 좋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사실 독해 기초를 기르는 데 있어서 파트 7이라는 마테리얼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어떤 독해도 토익에 있는 파트 7보다 쉬운 거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학교 내신,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도 파트 7보다 내용이 친숙할 수 있긴 한데 문장 구조가 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파트 7 자체가 독해 기초 실력 기르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단일 지문 중에서 147번. 그러니까 단일 지문이 시작이 147번이잖아요. 왜냐면은 파트 6, 7이 147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147번부터 해가지고 OMR 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6번부터가 복수 질문이거든요. 185번에서 1번 질문이 단일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180번, 보통 이제 180번일 때도 있고 시험에 따라서는 181번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 구간에 있는, 그죠? 문제들 반복 풀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독해 실력이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경우 있죠. 많이 부족한 경우는 그 파트 7 초반 5지문 중심으로만 연습하고 해설지 확인 후 모르는 단어 암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 막 써볼게요. 독해 기초가 없는 사람들, 파트 7 첫 지문부터 5번째 지문까지만 회차별로 풀고 해설지 확인 후 모르는 단어는 따로 연습장에 정리.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문제지 한 권을 실전 문제지를 구입을 하시면 적어드릴 것도 일단 서점에 가서 천재가 뭐냐면 실전 문제지를 구입하고 파트 7 정리하시고 대신 이거는 이제 이거예요. 1세트부터 10세트까지 있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하시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파트 7을 같은 방식으로 1세트부터 10세트까지 풀고 정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질문이 나왔어요. 반복풀이라는 거는 문장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분석하고 빈틈없이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 맥락을 잡으면 빨리빨리. 오케이. 문제를 푸실 때는 기초를 기르는 게 목적이지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시간을 재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 재고 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 제한을 두실 거면은 애당초 할 이유가 없는 방법이에요. 시간 제한 없이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제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안 읽혔던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 읽혔던 문장들도 넘어가지 마시고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부라는 거는 독해 공부라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아는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해서 모르는 걸 확인하세요 해서 그 모르는 거를 정리해서 다시 그걸 외워주는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러 번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해석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답 맞추려고 풀 것 같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화면 자꾸 잘리네 이게. 이렇게 안 되겠다. 그냥 폰트를 줄이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겠고 그리고 단어 암기도 비슷해요. 단어 암기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얼마큼 단어를 아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를 내가 모르는 거를 계속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어 암기도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마침 응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길래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원래는 이거 쓰면 안 되겠지만 자 만약에 보세요. 단어를 잘 몰라요. 단어를 근데 내가 몇 개 모르냐면은 화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몇 개 펴드릴까 이렇게 해서 단어를 이렇게 하면 내가 5개를 모르는 거잖아요. 5개 5개를 모른다고 쳤을 때 내 목표는 5개를 다 외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5개를 그냥 다짜고짜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외우는 게 아니고 5개를 펴놓고 내가 어떤 걸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단어 외울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암기가 아닌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건 시험인 거예요. 시험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럼 시험 봤을 때 내가 5개를 봤더니 내가 2개를 알고 3개를 몰라요. 그럼 내가 아는 2개는 지금 아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이 뭐가 불안하냐면 내가 지금 이걸 비록 알아도 까먹을 수 있지 않냐,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당장 내가 아는 거를 까먹을까봐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당장 내가 모르는 걸 내일 또 모를 게 확실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는 거를 내가 내일 까먹을 확률보다 지금 내가 모르는 걸 영원히 모를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싸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는 거를 모를까봐 불안해서 이걸로 집착하는 것보다는 당장 모르는 거를 외우는 게 급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단어집에 있던 원천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다고 치면 내가 이 중에 아는 게 2개면은 2개를 이렇게 내려놓고 모르는 게 3개니까 이 3개를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워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게 3개인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외워요. 외운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겠죠. 시험 봤는데 내가 이 중에 하나가 외워진 거야. 그럼 그 외워진 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개를 모르잖아요. 2개를 모르니까 이걸 또 외우는 거야. 근데 2개를 외웠는데 내가 하나가 외워졌어. 그러면은 내려놓는 거죠. 그 마지막 하나가 안 외워진 거야. 그럼 이렇게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는 것들은 내가 결국 외웠는지겠지만은 그냥 내려만 놓으면 안 되고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는 거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 안 외워져, 보통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면 아까 외워졌다고 해서 내려놨던 것들 있죠? 그거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다시. 다시 다 꺼내. 이렇게 꺼내는 거야, 5개. 아시겠죠? 왜냐면은 먼저 번에 내가 외워져가지고 내려놨지만 사람이 또 까먹잖아요. 그럼 또 다시 5개를 또 보는 거예요. 다시 또 아는 것부터 내려놓는 거죠.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외워야 될 양을 전체를 정해놓고 이거를 내가 아는 거를 내려놓고 그 모르는 게 점점 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마지막까지 안 외워진 거는 따로 기록을 하고 여기다가 다시 가져와서 줄이고 따로 정리하고 다시 가져와서 줄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보통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만큼이 전체면은 이걸 그냥 두고 외워요. 둔 상태에서 그냥 막 외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RC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것도 웬만하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게 뭐냐, 토익하시는 분들이 고민의 가짓수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의 가짓수가 다양한 반면 이 경우는 답은 한 가지예요. 단어예요. 단어가 있으면 다 해결될 고민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 A번이든 B번이든 C번이든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단어가 있어야 읽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어를 좀 많이 알아. 좋은 거죠. 근데 잘 안 풀려. 그런 경우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그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들으면 좋은 강의들이 보통 이제 800반 강의 정도 또는 뭐 900반 또는 문풀반 강의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원인은 2가지인 거죠. 웬만하면 단어일 거고 그게 아니면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고. 근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는 뭐 학원 다니거나 인강 듣고 하면 해결이 되고, 근데 단어를 많이 안 외운 거는 개인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이제 제가 한 5분 정도 더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마저 물어보세요. 저 있을 때. 그거 비밀이에요. 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이 문법 응용이 어렵다. 문법 응용이 어려운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이 친구가 되게 잘 따라와 줬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왜 그런 거냐면 보통 들어본 강의가 너무 많거나 또는 들어본 강의에 선생님들이 너무 다양하거나 그래서 방법이 너무 다양하거나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뭘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다 보니까 방법은 아는데 내가 이걸 적용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론 하나를 정확히 한 번 적용할 때요, 최소한 5문제는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방법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적용을 많이 안 해봤거나. 그리고 700대가 못 풀면은 RC를 350. 근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LC 한 400 정도 나오고 RC가 한 300 초반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똑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RC는 현실적으로 300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고 LC는 400 목표로 하시면 좋겠고, 700대가 목표인데 파트 7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개나 맞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쉬운 4개 중에 45개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죠. 45개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그리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높게 잡는 게 좋죠. 높게 안 잡을 이유는 없죠, 솔직히 목표를. 근데 이제 당장 급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만점 받으면 좋은 건 알지. 그거 모르진 않지. 오케이.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또?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잔소리 같겠지만은 많이 해보는 거를 전제로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긴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언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오케이.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이 해보는 건 좋긴 좋은데 공부하실 때 신토익 같은 경우는 물론 다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어휘를 먼저 이렇게 항상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항상 어휘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말에도 TV 보다가 불안해도 어휘를 좀 그래도 내가 한 10개라도 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압박이 좀 있으면 좋고, 또 반대로 문법을 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건 없어요. 어차피 문제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단어를 그냥 학원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토익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돼요. 단어라는 게. 저번에 학생 보니까 누가 그런 경우도 있던데 휴대폰에다가 그 단어를 정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메모장에 적어 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마다 뜻을 적어 놓고. 그럼 이제 그게 가장 좋은 단어집이 되긴 되죠. 그죠? 미드 프렌즈 되게 좋죠. 프렌즈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드 중에서는. 물론 뭐 재미를 떠나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제 그 영어죠.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도구로서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 정리하는 걸 하고 제가 또 수업하러 가야 돼가지고 잠시 후에 LC 강의도 이어집니다. 아마 한 12시 한 40, 한 5분쯤 네, 시작 예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12시 10분부터 네, 13시 30분까지 토익 무료 특강. 오케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엘 선생님 나오십니다. 엘 선생님, 엘씨 주지우 선생님.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